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 PD, 삐삐 PD입니다. 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출연과 제작 편집 전반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손으로 내려놓고 손을 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능주의자를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비건 먼지의 삐삐입니다. 이제 좀 수식어가 간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음은 은나 PD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콘텐츠 기획, 제작, 팀원들 복돋기, 그리고 최근엔 새로운 채널을 좀 파보자고 꼬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삐삐PD가 가능주의자 영화를 잘 편집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으로는 마케터랑 캠페인 PM, 그리고 영화 제작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 마케팅 일만 하고 있고요.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다뤄왔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말하기에 좀 빠져가지고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예전에 유튜브에도 함께 나왔었던 예주인데요. 예주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활동가로서는 동물권 활동으로 활동 시작했었고 재개발 현장이나 철거 현장에도 연대를 했었고 여러 현장에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취미로 투쟁비즈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비즈 계정에다가 비즈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를 구매하실 때 제가 보내드린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고 그거를 팔찌를 보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취미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해 퀴어 퍼레이드 할 때 되게 급하게 그 팔찌를 구매 요청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잘 차고 다니고 있고 주변에 또 되게 이게 우연인지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분도 예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정말 한 줌이고 다 연결돼 있구나 해서 그분도 예주님 계정을 봐가지고 팔찌가 너무 예뻤는데 다 품절이라고. 근데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떻게 그걸 구했냐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는 비건 유튜브 인연으로 예주님을 알고 있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다. 뭐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해버렸던 순간도 떠오르네요. 저는 이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이제 예주가 모아서 비즈 공예를 하는 것도 비즈도 이제 안 쓰는 비즈들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산 가면 챙겨와야지 했다가 또 까먹고 안 들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차차 하고 있습니다. 투쟁비즈는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글 쓰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로 주로 활동을 해왔는데 손으로 또 비즈 만드는 걸 어떻게 재미를 붙이셨는지 좀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명동 재개발 이지구 농성장에서 모여서 비즈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이거 꿰는 것도 너무 귀찮고 진짜 뭐 못하겠다 이러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좀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고 거래를 통해서 이제 비즈 재료를 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받아서 이제 비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뭐 팔까 어쩔까 좀 그런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후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래도 품절이 그렇게 되진 않아가지고 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퍼뜩 이제 예주비즈 인스타에 검색하셔가지고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되게 의미도 좋고 예쁜 게 많아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또 좋은 단체 그리고 응원하는 곳에 후원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주비즈를 봤을 때 예주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저는 계정
보다가 은나 팔찌를 딱 보니까 이거 예주가 만들었지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색감이 딱 있어요. 특히 파란색을 되게 잘 조합하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비즈랑 다르게 딱 눈에 띄는 파랑 조화를 참 잘한다.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취미가 어쨌든 후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사실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함께 하는데 취미로 비즈를 한다.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어떤 소개인 것 같아서 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이제 1,000원부터 저희도 후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스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은나 PD, 삐삐 PD 그리고 오늘 게스트 예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삐삐 PD 요즘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이제 원래 강의를 나가는데 제로웨이스트 강의를 이제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나가면서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본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만나고 와가지고 이게 중학생들한테까지는 딱 뭔가 목소리가 진짜 강의 톤 발표 느낌으로 하게 되는데 초등학생들을 만나니까 높임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 알고 있죠 여러분? 약간 쇼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짜잔 여길 보세요. 종땅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강의의 지평을 열고 있고 제가 끝날 때마다 이제 비건 교사인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대단하다 맨날 그런 투정을 부리고 있는 일상들을 지내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를 한 지 1년 넘게 되었지만 되게 열심히 구인구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번 달에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반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저번 주는 9시간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생아의 삶을 살고 있다. 신생아가 하루 9시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시간? 9시간? 그렇게 자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쉼이라는 것을 되게 뭔가 집중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되거나 빈지워칭을 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기 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걸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흑백 요리사를 힘든 눈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어쨌든 빈지워칭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그런 호화로운 쉼을 누리고 있는 서울 사람이 되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나피니는 또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전 지난주 되게 바빴는데 제가 대학원을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보려고 해서 지난주가 원서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면은 좀 미리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못 보내고 갔다 왔어요. 와. 어디 한번 보자 하는 마음 겸 원본 대조필도 할 겸 두 개를 가군나군을 썼는데 원본 대조필을 동시에 보낼 수 없으니까 미리 보냈어야 하지만 냅다 하루에 2탕을 띄었다. 그래가지고 원서를 내느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음 날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삐삐와 갔다 왔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어린이한테 좀 양질의 콘텐츠, 혐오가 없고 다양성과 평등 이런 가치를 좀 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보자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에서 같이 이제 패키지를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서도 써야 되고 부국제도 갔다 오고 바쁘게 지냈고 그 와중에 그렇게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인바디를 재보니까 체지방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오. 부국제에서 너무 잘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 먹긴 했어요. 네, 많이 먹긴 했어요. 진짜 약간 계속 배부른 상태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바디에 충격을 먹으면서 체지방 다시 내려가겠군.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오늘 열심히 또 운동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비건먼지 단톡방에 자기 운동 계획과 식단 계획을 공유하면서 막 자연식물식까지는 아니어도 매일매일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먹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단 계획을 세우고 첫 끼에는 항상 두부를 함께 먹겠다 막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외주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어떤 걸 하고 지내셨는지? 저는 그동안 올해 계속 내내 전시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었는데 지나간 전시가 올해 동안 6개였어요. 와, 진짜 바빴다. 네, 그래서 이제 6개 전시를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 전시 그림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할 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건 재료 리서치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울문화재단 이제 하는 그 리서치 공모에서 하는 건데 공모에 대해서 한 건데 이제 재료를 회화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뭐 책자라던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그 자료는 어디 가면 나중에 공개하실 생각이신가요?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일단은 책자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 책자 파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 개인이 하는 거니까 저의 계정을 통해서가 접근하기가 제일 손쉬울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는데 그림을 좋아한다. 하지만 식물성 재료가 뭔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되게 동물성 재료도 많고 요즘 플라스틱 재료도 많으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예술 재료가 식물성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점은 대충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정리가 돼서 공개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1월 말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쁘다 바빠였네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도 내고 전시도 6개를 하고 그 와중에 활동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저 궁금한 게 작가분들은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도 하나의 마감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작품을 하게 된 것 같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전시가 없을 때보다는 전시가 잡히면은 아무래도 몇 개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짜 올해 제일 많이 아마 창작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올해가 제일 작업을 많이 했고 꼭 전시가 아니었더라도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작업량은 그래도 계속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주 작가의 작품을 궁금해하시고 이제 그 어떤 발언을 하시고 그 어떤 걸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소식 같습니다. 네. 공모도 열심히 넣었죠. 와, 진짜 부지런하다. 사실 그 몇 년 전에 유튜브 같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땐 책 작업을 한 직후에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런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지금은 막 완전 진행 중 훨씬 더 커져 있는 형태로 더 많이 진화한 형태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변화가 많은 시점에 또 만나게 돼가지고 이따 2부에서 자세하게 또 어떤 변화를 맞이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더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 외에 최근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글 마감이 있었는데 뭐 다른 활동에 관련된 마감도 있고 최근에 썼던 그 글이 원고가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세마코랄이라는 그 온라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을 활동하고 미술하고 연결 짓는 어떤 주제로 하나를 썼어요. 근데 이제 10월 17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오, 너무 궁금하네요. 세마코라리가 아마 세마니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네. 함께하는 거죠. 네. 제가 그 글을 쓸 때 옆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급진적인 글을 써가지고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대로 통과가 됐나요? 사실 그렇게 막 검열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술가들이 도둑놈들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고 그래서 조금 뭐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써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식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잘 읽었다고 그냥 하셔가지고 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미술관에게 같이 쓰는 글에 미술하는 사람 도둑놈들이다 이런 글을 쓰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아니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은나가 예전에 잡지에 환경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그 예주도 같이 썼을 거예요. 그 인터뷰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리끌 땡땡에서 쓴 글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패션 잡지인데 패션은 다 독이고 악이고 그게 예주였던 것 같아요. 몇 분 계셨어요. 거기 30명이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퓨처스 30 이래가지고 이제 환경, 비건, 뭐 동물권, 기후 활동하는 분들 모았는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때 기획이 좀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시고 내가 아는 얼굴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섭외를 한 거지? 이 에디터 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때 생각난 게 그때 예주가 또 그때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패션 잡지인데 이렇게 글을 써도 되나? 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데 그대로 굽히진 않고 그대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가 또 겹치네요. 그렇죠. 그때는 자본주의가 문제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왜 걱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또 돌아보면 이번에 쓴 글들이 나중에 또 용기가 돼서 그때는 걱정할 게 아니었네라고 또 더 앞으로 나간 발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보고 나서야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게 생기는데 가고 나서야 그러네, 괜찮았네 이런 게 생기니까 또 계속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모든 활동판에 계시고 비즈도 만드시고 근데 그 와중에 작품 전시도 막 6개를 하시고 글도 쓰시고 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글쎄요. 저 시간 관리할 거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날엔 학교 가고 활동이 있으면 활동 가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저 또 어디 가면은 항상 예주가 있거나 혹은 예주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현장에 방문했던 기록을 SNS에 마주치거나 하는데 진짜 많은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 최근에는 어떤 현장을 또 많이 방문하셨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이제 폐농장에 갔었는데 비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료들이랑 갔던 거였고 폐농장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고 그곳에 찾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풀숲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풀숲을 다 헤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 그 안에 있는 그 폐농장까지 들어가기도 했고 또 다른 근처는 아니고 좀 많이 걸어서 또 다른 폐농장으로 갔었는데 그 폐농장은 이제 살처분이 5월인가 6월쯤에 있었던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려고 갔다가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휴일이라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빨리 이제 그 돈사 안으로 숨어서 돈사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고 살처분된 그 부분을 보려고 했다가 이제 그거는 못 보고 돌아왔었어요 그날. 살처분이 일어났던 농장인데 약간 폐쇄가 되거나 이제 약간 그만하게 되는 그런 농장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또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갔다 오셔서 어떠셨을지. 되게 무력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비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고 뭔가 소감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걸 하는데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갔는데 짜증난다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류의 이제 글도 남겼었는데 짜증난다라는 표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마주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여기가 이런 곳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렸고 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또 한참 걷고 풀숲 헤치고 그렇게 간 거잖아요. 너무너무
먼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뭐지? 이런 어떤 거리감이라던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날은. 사실 이제 그런 무력감들을 저는 되게 많이 도피하고 마주보지 않으려고 요 근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주는 그걸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력감을. 그래서 저는 그 무력감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력감을 나는 왜 피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듣는 분들 중에서 비건이신 분들도 되게 비슷한 무력감들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 각자가 어떤 식으로 그 무력감에 대해서 언어를 붙이고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전 최근에 이제 제주로 물살이 빚을 갔었는데 그때도 다른 의미로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그때 엄청난 큰 규모의 양식장과 그 양식장 하나 봤는데 이 양식장이 몇십 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와 진짜 너무나 많은 죽음과 반복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너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다들 눈 가리고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폐농장이라는 특성상 그래도 어떤 의미로는 거기에 살던 비인간 동물이 다 죽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지만 더 이상 더 많은 폭력이 지속되지 않고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듣기엔 좀 폐농장이라는 거에 의미에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바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선은 그거에 이렇게 잔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남아있는 걸 본 거니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폐농장을 가게 된 것도 저 처음 듣긴 했거든요. 폐농장을 가셨던 분은. 네. 오늘 되게 이런 딥한 이야기들 저희가 진짜 사석에서만 나눴던 이런 딥한 이야기들을 2부에서도 더 깊게 해볼 예정인데요. 1부를 들으시면서 또 들었던 생각들 본인들이 느꼈던 무력감들에 대해서 말고도 또 이겨냈던 방법들 뭐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프 FM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 안녕.